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가 이제 본회의에서 이른바 덧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의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4일 방송법을 필두로 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는 패턴이 반복된 지 3주 만에 민주당의 개혁 법안 처리, 민주당이 얘기하는 개혁 법안 처리가 완료된 건데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 기업인들을 원팀으로 가면서 그 사실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상법 개정안은 이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데 이때 통과시켰다 일요일 날까지 하면서 이런 데 대한 약간 좀 비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협상할 때는 기업들을요 내세우잖아요. 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16명 회장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협상을 했잖아. 근데 국내에서는 기업을 이게 내쫓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란봉투법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요 선진국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또는 이제 그 경영상 결정까지도 파악하는 이런 나라는 게 제가 아는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유럽 상공회의소나 미국 상공회의소도 철수할 수도 있다. 네. 이러고 있거든요. 안에서는 기업의 목을 비틀고 또 밖에 나가서는 기업을 막 해가지고 이게 협상에 이용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안들도 보세요. 필리버스터가 이제 완전히 사문화됐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 하고 나서 시간 벌기요. 60%면 하루 시간 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독주가 되면요. 네.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요. 네. 왜? 민주당이 천년만년 다수당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수가 다수당이 됐을 때는 또 이게 다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정성호 의원도 좀 약간 걱정하더라고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여야가 극한 대치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 그거 꼭 걱정하는 좋은 것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가 복원돼서 네. 국회에서 결국엔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법안이나 예산을 처리하더라도 그게 일종의 이제 협치, 네.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전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이에요. 이제 그걸 통과시킨 거는 저는 정상화라고 보고요. 노란봉투법이나 뭐 상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걸 또 토론하기 시작하면은 한 30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을 네, 텐데 네.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고 네. 기업의 투자 결정의 우선순위에 법인세나 노동시장 관련된 규제 이게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그보다 다른 사업 기회들이 훨씬 더 기업한테 크기 때문에 아니 대한민국 기업 그러면 다 나갔죠 이미 조세회 피처로 네. 안 나가잖아요. 대한민국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편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런 걸로 기업 이전하거나 나가지 않아요. 네.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가겠습니다. 당대표 선출했습니다. 장동영 후보가 2,367표 차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김무수들은 패배했다 봐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한동훈과 전한길 중에 누굴 공천하느냐 이 질문에 한동훈요 이랬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보수가 엄청나게 그 비판하는 이런 여론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진짜 제주에도 그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런 이제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의. 근데 그렇게 껴안으니까 김문수 후보 1차에 찍었던 사람들도 이 이야기 듣고 오히려 이게 장동희 쪽 돌아선 사람이 제주에도 많아요. 그게 김한 연대가 패착이었다. 결정적인 패착이죠. 하지만 한 딸이 또 김문수 후보를 막판에 가만히 지지해. 있어도 이게 그냥 찍을 텐데 가만히 있어도 이게 어차피 차악을 찍을 했잖아요. 네. 어차피 안철수 조경대표가 김문수로 조용히 오거든요. 근데 굳이 한동훈을 이렇게 언급해가 거의 연대처럼 네. 되면서 이게 그 전략상으로 특히 우리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솔직히 보수는요. 요즘 TV 라디오 YTN도 있지만 잘 안 봅니다. 요즘 이게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그 저쪽은 김어준 거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서 거의 90% 장동이 압도해버리니 예.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대선 후보 중에 이렇게 정권 저 처음 봐요. 여야 불문하고 대선 후보들 한 60%로 이겼거든요. 네네. 처음 전 거예요. 근데 장동혁 후보란 인물을 처음 주목받게 한 역할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서정욱 변호사. 계속 그 오랜 4번 연수원 전부터 이제 신도 강의할 때부터 30년 이상 인연이 있고요. 그러셨군요. 새로운 이게 바람이 있었죠. 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니 뭐 내란당 확정이죠. 그렇게 되면 윤호계인 내란당 네. 확정이고 그걸 여론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대 4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60%로 앞섰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전당대회 룰의 승리라고 봐요. 당원 80%, 저 국민 20%.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제 굉장히 짠물 당원들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장동혁 후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제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제가 알기로는 네. 이른바 이제 뭐 한동훈 후보의 그 뭐 최악착 이거를 물밑에서 강하게 어쨌든 연대를 요청했던 거는 아마 김문수 후보 쪽인 걸로 알고 네. 있어요. 1차 투표 이후에 위기감 때문에 아.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해준 거고 그걸 가지고 뭐 한동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과한 해석이고요. 네. 어찌됐건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참 복이 많아요. 저렇게 만만한 가뜩이나 만만한 정당에 만만한 당대표가 됐으니 위원정당 카드부터 시작해서 카드가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청래 대표도 이제 강성, 장동영 후보도 지금 첫 일성이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하니 이게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정치보건 뭐 협치 얘기했는데 이거 정기국회가 바로 다음 달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당분간은 이게 저는 뭐 아주 이게 강대강으로 충돌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재명 대통령만 이제 비행기 안에서 네. 나는 이게 만나겠다 했지만 그건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고 정청래 대표는 아직도 전혀 만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장동희 의원도 보니까 더 강합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아마 저는 상당 기간 서로에게 이거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아마 이게 그냥 강대강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은 혹시 이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걸 통해서 여야정 협의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여당도 합의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 스타일상 그런 합의는 안 할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날 수는 있고 그런 의지를 이번에 이제 방미길에 밝혔고요. 그 뭐 야당 대표도 대통령이 만나자는데 그거 거부할 수 있습니까? 가서 쓴소리를 하더라도 네. 만나겠죠. 근데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국민 여론이 어디로 흐르는 얘기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이 여전히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 고쳤을 수 있는 당이냐 이런 게 이제 국민 여론이라고 봐요. 가뜩이나 저 윤석열, 김건희 또 그 관련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네. 이런 혐의 권성동 의원 당장 27일 날 소환되는데 네.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 매우 높거든요. 게다가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 피의자 적시됐는데 저 개헌표결 방해 행위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구속이 될지 기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뭐 그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좀 가당치 않은 얘기고 국민의힘은 일단 그럴 실력이 없어요. 거기 그 영남 TK에 똘똘 모여 있는 그 선거 귀족 계급들의 네.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실력으로 무슨 정권을 끌어내립니까? 비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장동혁 신입 대표가 내년에 있을 6.3 지방선거도 지휘하게 될 텐데 새 지도부의 지금 가장 절박하고 급한 과제 뭘까요? 지금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을 이게 어떻게든 빨리 조기 종식시킨다. 이걸 이게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투쟁이죠. 결국은 이제 그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이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내부 총질하는 자 배지를 떼라.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에게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싸우지 않는 사람 정리하고 이게 당면 과제고 그러고 나서 이게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궐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 봐요. 네. 지방 권력이지만 보궐선거는 이렇게 국회 지형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죠.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게 또 어떻게 성격이 이끌 거냐 이렇게 봅니다. 자, 박 의원님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입지가 묘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니 될 좀 것 뭐 같습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네. 근데 어떻게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분간 당내에서 뭘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당을 박차고 나가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은 아니고 조금 상황을 관망할 텐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있는 의원들만 남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수도권의 지방선거 누가 출마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정당에서. 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TK 빼고는 전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 연말쯤에 이대로 되겠냐. 또 비대위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부가 그렇게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강경투쟁이라는 게 실력이 뒷받침되고 여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여론도 실력도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방구석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게 컬트예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이 이번 주 금요일에 막을 내리면서 이 화요일에 정말 귀한 말씀을 예, 해주셨던 그렇습니다. 박원석 전임 서정욱 변호사와도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 끝인사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그동안에 뭐 서정욱 변호사하고 이런 토론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부터요. 네. 그 서용주 네. 저기 또 논쟁을 합니다. 아. 마이키라도 다음 주부터 시간을 바꿔서 퇴근길이죠? 알겠습니다. 예, 5시에 네. 김준우 변호사는 거죠. 네, 네. 두 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품격의 토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도 함께 리듬 타. 네